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토트넘 홈구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 보여주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들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가워했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직관을 했기 때문인지 토트넘이 정말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좀 지금 토트넘이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났고 또 토트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던 만큼 상당히 극단적인 시합이었는데 어쨌든 이 경기를 아주 정말 극적인 역전성을 거뒀다는 점에서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월드컵 이전의 일정 마무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이날 또 명확히 드러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수비 쪽에서 오른쪽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날 선발 오른쪽 센터백으로 다이어가 나왔고요. 또 오른쪽 윙백으로 로얄이 또 나왔습니다. 이쪽을 상대가 역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또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반면에 장점은 토트넘의 지금 최대 장점은 바로 벤탄쿠르의 상승세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복귀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두 선수의 움직임에서 토트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무려 4대3이라는 정말 펠레스코어로 대역전성을 거뒀는데 골은 멀티골, 멀티골이 벤탄쿠르에서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공격을 만져주고 활로를 열어주고 정말 탄성이 나오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은 클루셉스키였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이날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죠. 손흥민 선수가 빠진 왼쪽에는 히샬리송이 나왔고 뒷전방에 이제 케인이 있었는데, 케인은 최근에 요즘 보면 골은 종종 넣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케인을 집중적으로 상대 견제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했고, 왼쪽에 히샬리송 선수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리시치가 이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대표팀에서 지금 히샬리송이 소속팀에서는 좀 부진합니다만 2022년 들어서 브라질이 치른 A매치 6경기에 나왔습니다. 6경기에서 A매치에서 무려 7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좀 더 공격적인 롤을 부여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피니쉬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요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좀 물론 득점을 해주면 좋지만 연계도 해주고 또 측면 쪽에서 완전히 와이드한 영역을 페이시가 책임을 져줄 때 그 안쪽에서 상대 수비진을 좀 유도해내고 또 케인 선수에게 가는 어떤 압박을 좀 더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 반면에 오른쪽의 클루셉스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즌 하반기 이른바 손케콜 조합이 정말 날개를 펼칠 때 그때 모습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 한두 명 제치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특히 동료들과의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스피드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정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대1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에서 상대 수비수와 1대1 만났을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벗겨낼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클루스스키가 보여줬던 이런 원원원 상황에서의 이런 돌파 장면들은 보는 팬들에게 굉장히 청량감을 줬고요. 게다가 케인에게 또 벤탄쿠르에게 여러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연결들을 많이 뿌려주면서 클루셉스키가 토트넘 공격에서는 확실히 주가 돼야 된다, 요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희 입중계 때 가장 큰 호평을 받았던 시청자분들한테 그 댓글이 봄이 왔네 님이 올려주신, 봤냐 콘테야? 토트넘은 헤딩골 넣는 팀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무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팀으로 좀 변화를 주면서 경기 내용도 답답하고 골도 안 나오고 좀 어려운 시합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클루스스키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들이 토트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날 클루스스키가 보여줬던 것처럼 클루셉스키가 한쪽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볼을 간수를 한 상태로 시간을 좀 끌어주면 그만큼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나온다는 거, 반대쪽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토트넘 공격이 힘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좀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페리시치가 이날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움직였기 때문에 요 어떤 간극을 어떻게 토트넘이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올 시즌 이제 월드컵 끝나고 재개가 되겠습니다만 토트넘에게는 최종 순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단점도 약간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상황에서
로얄의 실수들 여전히 있었고요. 로얄이 우리가 농담 삼아서 개그캐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어 웃는 거지. 이날도 전반 18분에 좀 벤 데이비스가 인생 어시스트를 찔러줬는데 요거를 노마크 상황에서 문전 열려있는데 홈런을 때렸습니다. 참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장면 보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윙백이지만 이날 로얄 선수가 침투 움직임은 좋았어요. 높은 위치에서 클루셉스키하고 주고받는 과정도 많이 나왔었고 케인하고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고 그런 장면에서 이제 박스 안에 침투를 하면서 윙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콘테 감독의 취지에 맞는 무브먼트는 보여주는데 이 마무리가 안 되고 꼭 슛이 아니더라도 동료들에게 다시 이제 그 열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도 이날 좀 실수를 있었죠. 근데 다이어가 후반전에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랑글레가 빠진 자리에 이제 산체스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산체스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 요소는 여전히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실적 감각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컨테 감독은 꾸준히 거의 뭐 매 경기에 교체로든 뭐 선발로든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약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꾸역꾸역. 네. 근데 이번 경기는 꾸역꾸역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대단한 경기였죠. 예. 80분까지 2대 3으로 지고 있었는데 80분 뒤에 벤탄쿠르의 멀티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산체스 같은 경우도 그 뒤에 팀이 지고 있을 때 본인의 책임감 때문인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오면서 공격 쪽에 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은 와 정말 이달의 골 선정될 만하지 않나요? 후방에서부터 5번에 걸친 정말 다이렉트한 패스를 통해서 벤탄쿠르의 골로 연결했는데 그 과정에 산체스도 기여를 했고 클리스프스키 당연히 기여를 했고요. 클리스프스키는 막판에 나갈 때 모우라고 붙여 나갈 때 기립박수 받으면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팬들이 이 선수를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좀 알 수 있게 하는 게다가 손흥민 선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장 위에 손흥민 선수는 이날 역시 부상으로 명단에 제외가 됐던 세세뇽 선수와 함께 벤치 근처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경기를 봤는데 화면도 많이 잡아줬어요. 버버리 가디건에 그리고 뿔테 안경을 쓰고 앉아 있었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눈 쪽이랑 이렇게 약간 붓기가 좀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몸 상태가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공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6일 아침쯤에 26명 가운데 가장 늦게 카타르 도하에 합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귀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좀 염두에 좀 둬야겠지만 어쨌든 토트넘의 홈경기 월드컵 이전 마지막 홈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웃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그 경기에서 또 역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기운을 갖고 이제 월드컵 무대에 이제 오겠죠. 근데 문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쫄리는 거는 벤탄쿠르가 이날 대단합니다. 네. 2골을 넣었어요. 한 골은 약간 멀리서 때린 슈팅이었고 두 번째 골 역시 뭐 근거리 슈팅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벤탄쿠르 선수가 이날 뭐 수비적인 부분에도 기여를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의 허리의 중원이었던 그런 모습이 올 시즌 초까지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벤탄쿠르의 중원입니다. 토트넘 미드필더. 탈취, 뭐 전개, 뭐 빌드업, 또 오늘 뭐 골까지 보니까 벤탄쿠르 선수가 프로 데뷔한 이후로 첫 번째 멀티골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멀티골이 또 팀의 동점골, 역전골 나왔기 때문에 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또 지금 월드컵에 올 거 아닙니까? 첫 경기 상대가 또 우리인데 우리가 대표팀. 좀 레알 마드리드 발베르데하고 베시노하고 라치오에 그리고 이 벤탄쿠르하고 3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요 세 선수가 우루과이 중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걱정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좀 완전 멀티골 뽕 맞고 이날 경기만큼은 정말 벤탄쿠르가 완전 히어로였죠. 이번 리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상대팀 얘기도 살짝 좀 해볼게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날 라인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2대2 동점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리즈에서도 멀티골이 있었죠. 왕년에 이강인 선수하고 발렌시아에서 한솥밥 먹었었던 로드리고 선수가 이날 멀티골을 넣었는데 사실 로드리고 선수가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성적은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지만 로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13라운드 풀럼전부터 지난 리버풀전 또 본머스전 이번 토트넘전까지 4경기 연속골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득점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초 3경기 4골 넣은 것까지 해서 지금 시즌 8골인데 아무튼 이 로드리고 선수의 약간 세레머니를 킹받았지만 정말 대단한 활약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마시 감독이 팀을 공격적으로 많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뭐 에런슨이라든지 슈머빌? 예, 네덜란드. 이 썸머빌이라고 안 읽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박스 근처, 토트넘 박스 근처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조밀하면서도 아주 위협적인, 직선적인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 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 선수를 많기 때문에 위협적이 될 거라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쾌한 축구를 좀 보여줬어요. 손흥민이 있었어도 이런 축구를 했을까? 손흥민이 뒷공간을 때릴 텐데.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특히 이날 심판이 진행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막판에 퇴장이 한 명이 나오면서 결국 토트넘이 승기를 잡긴 했습니다만 그 퇴장 판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해리 케인의 첫 골, 예, 토트넘이 뒤져있던 상황에서 그 골 과정에서 랑글레가 상대 골키퍼하고 차징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골이 그냥 인정이 됐거든요. 그 장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이었고요. 뭐 이번 시즌에 벌써 리즈 유나이티드도 안필드 가서 잡았고 그리고 첼시도 홈으로 불러들여가 잡았고 상당히 좀 성적은 좋지 않지만 그런 임팩트가 있는 팀이다. 그런 팀을 상대로 끌려가다가 막판에 대역전승을 했다는 거 토트넘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에 충분한 시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기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뭐 다른 팀들 경기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토트넘은 3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4위로 밀어내고 3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겼다면은 2위까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14위로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팀마다 경기 수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는 뭐 임시적인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전히 3위 자리를 지킨 채로 월드컵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손흥민 선수 이제 또 월드컵 잘 치르고 와서 토트넘에서도 좋은 경기 보여야겠지만 아무튼 얼굴 약간 부어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입중계 때 제가 이 책 퀴즈로 여러분께 좀 뿌렸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출판사 얘기해서 책을 좀 구할 수 있다면 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의 월드컵 이전 마지막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상대로 정말 대역전승 거뒀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풋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뿔빠.